의령남시 약천남구만을 아시나요? 약천남구만은 1629년 인조 7년에 태어나 1711년 숙종 37년에 사망하였다. 향년 82세였다. 인조, 효종, 현종, 숙종 4대에 걸친 조선시대의 문신이었다. 조선시대 중기에 함경도 관찰사, 형조판서, 명의정을 역임하였지만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이름이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500년 통틀어 몇 안되는 2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송중길 문화에서 수학했으며 1651년 효종 2년 22살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5년 뒤인 효종 7년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여러 관직 거치며 1659년 30살에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다. 참고로 송중길은 1606년에 태어나 1672년에 사망하였다. 딸 송씨가 인현왕후를 출산하였으니 인현왕후의 외할아버지이다. 인현왕후는 나중에 숙종의 계비가 된다. 송중길은 해동 18년 중에 한 사람으로 학식이 깊었고 덕망 있는 학자였다. 약천남구만은 1674년 현종 15년에 함경도 관찰사로 나가 유학을 진흥시키고 변방수비를 굳건히 하기도 했다. 숙종 재임 초기 대사성, 형조판서를 역임하기도 했으나 윤유와 허견 등의 방자함을 꼬집다가 오히려 탄핵당하여 남해로 유배당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남인이 조정에서 실각하자 도승지, 부재학, 대사관 등을 역임하였고 1680년, 1683년 두 차례나 대제학에 올랐다. 1689년 기사왕국으로 남인이 득세하자 강릉에 유배되었으나 곧바로 풀려났다. 1694년 갑수록사로 다시 영의정에 올랐고 1696년 영중추구사가 되었다. 참고로 영중추구사는 영의정 등을 거친 조정의 대신이 임명되는 종일품 벼슬로 명예직이다. 이렇듯 조선 중기는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사색당파에 관련되어 있었으며 우리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적들이었다. 그래서 약천남구만은 누가 조정의 실권을 쥐느냐에 따라 인생의 부침이 심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특히 남구만은 우리나라 영토 확장 및 지키기에 몰두하였다. 세종대왕의 사군육진 개척 이후 북방 쪽의 안보 및 영토 확장에 꽤 많이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었다. 그는 서북지방의 출신 인사들을 홀대하던 관습에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 지역색을 타파하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항상 국익을 우선 생각한 인물이기도 하다. 우리가 버려둔 것들 중 쓸만한 자원과 인력은 없는가를 항상 고민하였다. 청구영원에 실린 시이기도 하고 우리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시 가운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삼계 아니 이러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바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약천남구만이다. 약천은 소론의 우두머리로 불리운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적힌 글이 있다. 그는 고단하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송중길 문화에서 학업을 닦아 높은 명망을 얻었고 문제가 있고 필법이 뛰어나고 아름다웠으며 그러나 성품은 간계하다고 적혀있다. 그는 특히 문장으로 명성을 날렸는데도 후대인 우리들에게 잘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 조선시대의 명군으로 꼽히고 있는 22대왕 정조대왕께서도 훗날 근대 문학을 하는 사람들 중 시감 김석주와 약천남구만을 으뜸가는 거장으로 꼽는다. 호방하고 웅본한 시감 김석주는 책론에 강하며 명백하고 적절한 약천의 소차는 응당관각의 나침반이자 지표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당시 시감 김석주가 대제학에 추천되었을 때 그 자리를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오늘 조정의 신하 가운데는 뜻을 돈독히 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저작들을 공부하여 계속 문안을 맡아 이 시대의 원로가 된 분이 있으니 문사가 풍부하고 막힘이 없으며 재주와 학문이 빛남이 저보다 절대적으로 나은 자가 있다고 말하며 약천남구만을 대제학으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남구만은 함경도 관찰사로 국방에 대한 경험도 쌓고 특히 군사 업무에 발가 병조판서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일단 관직을 맡으면 솔선수범하고 따르는 자가 많아 가는 곳마다 대단한 업무 성과가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병조판서 시절 그는 부패한 서리들을 대거 축출하는 숙정 작업을 벌였는데 이를 두고 송시열은 지금 병조판서인 남구만이 도태한 서리가 100여 명이 넘는데 이 자들이 들고 일어나 남구만을 비방하고 있지만 그 이익이 실로 작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모든 권청에 명하시어 남구만의 조치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아 송시열도 약천 남구만의 행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이후 약천 남구만은 숙종 10년 1684년에 우의정, 그 이듬해인 1685년 좌의정을 거쳐 숙종 13년인 1687년에 영의정에 제수된다. 특히 남구만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빠짐없이 관리하고 병영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남구만은 역사지리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남구만은 함경도 관찰사 시절 이주를 희망하는 백성들이 많아 아침에 영을 내리면 저녁에 마을 하나 정도를 금방 만들 수가 있는데 대체 무엇을 꺼려하여 만들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연등 사구는 넓은 들인데다가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버려져 있으니 실로 매우 애석합니다. 조정에서 만약 한꺼번에 여러 군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먼저 별해의 군을 설치하도록 하고 호주에 진을 두어 백성들을 모이게 한 후 다음에 차례차례 진출해 나가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세종대왕 때 김종서의 사군 육진 개척 이후 조정의 무관심으로 버려진 사군을 다시 개척하자고 주장을 하였다. 그동안 방치했던 땅을 활용해 갈 곳 없는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줌으로써 백성 민초들에게 삶의 희망을 갖게 하고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구만은 병조 판서 시절 다시 북방에 사진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였는데 당시 대사관인 유상우는 이런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 지역은 가로로 수백 리가 뻗어 있고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길이 막히고 끊어졌습니다. 지금 만약 진을 설치한다면 나무를 베고 길을 내고 농토를 개간해야 하는데 신설하는 진을 가지고 적을 막을 수 없기에 이는 도리어 적에게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토지를 개간하면 초피와 산삼을 얻던 이익도 끊어지게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하였다. 숙종 23년 1697년 사군의 회복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신하들이 모두 반대하였는데 이때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이 남긴 기록을 보면 사군을 만드는 것은 이익이 적고 지키기도 어렵다며 남구만이 사리에 어두워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남구만의 식견을 격화시키기도 하였다. 당시 학자들은 영토 경영에 대한 인식의 틀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나마 남구만의 주장이 일부 채택되어 함경도에 무산부가 설치됐는데 그 이후 무산부는 경제적, 안보적 요충지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한 남구만은 울릉도의 영유권을 지켜내기도 하였다. 숙종 20년 1694년 조선 백성들이 일본 영토인 죽도를 무단으로 침범해 어업활동을 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하는 대마도의 사신이 부산에 도착한다. 당시 우리 조정인 예조에서는 국경을 넘은 것이 유감이라며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마도주의 사기극이었다. 울릉도에 배를 정박해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울산 지역 어부들을 자신들이 납치해놓고 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다른 섬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조정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죽도에서의 어업 금지를 약속한 예조의 외교 서한을 가지고 조선이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한 것처럼 왜곡할 심산이었다. 담당 부서인 예조가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영중추 부사였던 남구만이 나섰다. 남구만 왈. 신이 일찍이 지복유서를 읽었사온데 외놈들이 죽도를 점거했는데 죽도는 곧 울릉도이다라는 대목이 있사옵니다. 지금 외인의 해독이 그렇게 큰데도 전날 예조의 답변이 애매모호하므로 마땅히 지난번 외인에게 준 서류 문서를 회수하고 저놈 왜구들이 우리 조선을 무시하고 방자하게 구는 것을 책망해야 합니다. 신라 때 이 섬에 나라가 있었는데 토산물을 바치었으며 고려 태조 때에도 섬 사람들이 특산물을 태조 임금에게 진상했습니다. 우리 태종 때에는 외적이 하도 이 섬을 노략질하는 근심이 커서 태종이 안무사를 파견해 백성들을 육지로 불러들이고 그 땅을 텅 비워두었으나 지금 외인들이 이 섬에 드나들도록 놔두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의 강토를 어찌 남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하고 강변을 하였다. 남구만은 죽도는 곧 울릉도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땅을 두 발로 가는 것이 어디 국경을 범한 것이냐? 라며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는 답서를 발송토록 조치하고 관리를 파견해 울릉도의 형편을 살피게 했다. 백성을 이주시킬 만한 여건이 되는지 군사기지를 설치할 만한 상황이 되는지를 확인해 대일본 방어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었다.
그 이후 남구만은 울릉도에서 제일 가까운 삼척지방 수령이 정기적으로 울릉도를 시찰하도록 했는데 백길이 험하다고 시찰하기를 꺼려한 수령을 하직시키도록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하여튼 남구만은 시종일관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가지려 했고 또한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한편 당시 우리나라의 어부 안용복이 조선의 관리라고 자처하며 일본 호키주 번주로부터 일본어민이 울릉도에 들어온 일에 대하여 직접 가서 일본 번주로부터 사과를 받아온 일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 조정에서는 어부 안용복이 관직을 사칭해 함부로 외교 문제에 개입한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다른 대신들과는 달리 오히려 어부 안용복의 일대 쾌거라며 그의 공을 칭찬하였다. 덕분에 안용복은 유배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남구만은 나라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서북인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록에 이런 글이 실려있다. 신이 서북지방 출신들의 인재들을 골라 관직에 등용해야 함을 성상께 우러러 아래온 것이 거의 수십 차례의 이름이다. 신이 어찌 서북지방의 사람을 따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거나 일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생각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훗날 우리나라에 변란이 일어날 경우 서북지방이 첫 번째로 침공을 받을 터인데 이 지방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히 메어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북지방 사람들을 등용하고자 함은 서울과 삼남지방 모두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서가 아닙니다. 또한 서북지방 사람들이 삼남지방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겨서도 아닙니다. 조정에서 중벌들을 모으는 방도에 있어 인재를 빠뜨린다는 한탄이 없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라고 임금인 왕 앞에서도 간절히 호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남구만에게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보복을 끊어내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다. 1680년 남인의 영수 허적과 윤유가 반대 당파인 서인에 의해 탄핵당하여 사약을 받았고 1689년에는 서인의 영수 송시열과 김수왕이 반대당인 남인에 의해 탄핵당하여 사약을 받은 이래 서인과 남인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다. 당시 사색당파는 동인과 서인이 있었는데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파되었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었는데 남구만은 소론의 영수였지만 갑술왕국 때 반대파인 남인이 대거 숙청당하거나 탄핵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임금 앞에 나아가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조정을 위해 일한 점을 참작하시어 은전을 베풀어 달라고 주청하기도 하여 남인계 대신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고 석방할 것을 주청하기도 하여 오히려 같은 편인 소론 사이에서도 욕을 먹은 경우도 있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패배한 남인 등 반대파들을 포용하고자 했다. 특히 노론은 강경하였는데 이전까지 남구만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바꿔 골수에 맺힌 원수처럼 보았다고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구만은 역적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종의 외삼촌이면서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감경시켰고 남인들에 대한 은전을 베풀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를 모해한 죄로 사약을 받고 장희재도 죽임을 당하면서 남구만은 이 두 사람을 옹호한 죄로 파직되고 아사년으로 유배를 갔지만 남구만 자신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남구만이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유혈보복으로 점철된 정치의 악순환을 끊어내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오늘날 현 우리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인 것이다. 니 편 내 편 갈라놓고 해거리 정치를 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온갖 추한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영의정이었던 남구만은 한국가의 영토 경영과 국가의 안보 경영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서북 인재의 등용을 줄곧 주장하여 지역 차별 없는 정치를 실현시키고자 했으며 비록 정치 지형상 노론의 영수였지만 패거리 정치인 사색당파를 없애고 오로지 국익 차원에서 본인의 행동규범을 정의하고 올곧게 실천하였던 역사적인 인물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약천 남구만의 성견지명은 오늘날 강단사학계에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컬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태리 역사학자 크로체도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 라고 말했다. 지나간 역사는 가위 속에 남겨진 화석이 아니라 현대인의 살아 숨쉬고 있는
생물과 같은 화석이기 때문이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